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에 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1번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 토지적 밖은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땡, 틀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건 양도세 얘기고요. 지방세는 경계 불분명, 그럼 무조건 10배입니다. 경계 불분명, 그러면 안팎 구분 없이 무조건 몇 배? 10배. 1번 쓰신 분도 많이 있겠죠. 외운 거 나서 5배, 10배 받고. 틀렸어요.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소유자를 합산하여 그 주택의 가액에 따라 초과한 도지세를 적용한다. 틀렸죠. 이 재산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물건별 과세라고 그래요. 물건별 과세.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각각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원칙이 그렇고 여기서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합산이 있습니다. 별도 합산하고 종합, 이 두 개만 합산입니다. 두 개만. 물론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개인별 합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얘만 합산이라니까. 그 주택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 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 이게 이렇게 주택 이런 내용이 있고, 그죠? 이렇게 된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일 시군에 내가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이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집이 하나인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 그렇다고 세금 계산할 때 토지 건축물 각각을 계산하는 건 아니다. 왜? 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는 무엇을 포함한다? 토지 건물 합해서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이거는 집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각각 물건별 과세니까 두 개 합산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각각의 주택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근데 엉키면 잘못하면 되게 많이 틀리죠. 합한다 기억했다. 얘가 나오는데 합한다 맞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서로 다른 개념이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 틀렸고 3번은 틀렸어요. 어디가? 예, 고급제 추가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4번. 토지에 대한 당연 징수액 20만 원 이하면 절약을 삼아 7월달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땡. 틀렸어요. 왜? 주택. 토지 아니고 주택.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개정된 거죠? 7월달 한꺼번에 토지 아니고 주택. 주택을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토지 건물 가액 합한 과세표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이거 지금 이거잖아, 이거 있는 거죠. 이렇게 있거나 가불이 공유하고 있거나 두 개를 토지 건물 가액 합한 과표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이 5번이죠. 그치?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아직도 구분 안 돼, 이거 두 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뻔한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뻔한 실수를. 그게 참 쌓이면 안 됩니다. 잘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야 안 틀린,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럼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오늘 딱 30일 남았어요? 27일 시험이니까. 29일 남았나? 30일이라 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열심히 하는 애가 중요한 거지. 이제 시금 전폐할 때 됐네. 이제 30일 금식한다 생각. 교회 가면 40일 금식하거든요. 교회 가면 40일 금식 기도 같은 게 있거든요. 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40일 금식 기도. 물만 먹고, 물은 먹어야 장이 꼬이니까, 그죠? 물 먹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도 사실 힘든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막 그러죠. 근데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하나는 못 하시고. 여러분 40일 아니 30일만 금식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정신이 맑아져. 한 일주일 지나면.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그 전에 병원 갈지도 모르고. 19번 부가징수 설명을 받지 않은 것은 1번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하여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경과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자, 500만 원 초과하면 기간 2개월 개정된 거고요. 얘는 신청만 하시면 돼. 허가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분납은 허가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분납 남은 금액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분납되는 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고 물납은 얘만 되고요. 그죠? 자, 분납 기준은 얘네 둘이 똑같습니다. 500초가 2개월. 얘는 1000만 원 초가 얘도 2개월. 기간은 다 똑같이 2개월. 금액만 얘네 둘이 500초가 얘는 뭐 1000초가.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분납 기준 금액이 기한 지나고 지나는 거. 얼마나 분납할 수 있냐. 최대 분납 금액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는 신청만 하시면 되죠. 허가받을 필요 없고. 신청하면 바로 분납이 되는데 만약 분납을 신청하면 고지서가 한 장이니까 납기내 납벌 납세 고지서와 분납기간의 납벌 납세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분납 얘기입니다. 그죠? 일단은 기간이 개정됐다는 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변경하여 납세 고지할 수 있죠. 자,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변기고지세목이죠. 납기가 같아요. 왜?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변기고지세목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만약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 변기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이 안에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얘가 변기고지세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과거에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게 있었고 지역개발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있다가 이게 통폐합이 된 거예요. 통폐합.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들 들어가 얘들. 그러니까 전체가 변기고지세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 파트에서 변기고지 할 때 항상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얘처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이렇게 꼭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전체가 변기세목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3번은 고지서 납기 시 몇일 전? 5일 전. 우리가 하는 건 10일, 걔네가 하는 건 5일.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그랬고. 4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전국에 소유한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 세액을 신청한다. 땡. 어떻게 들었어요? 어디가 들었을까요? 답은 4번이에요. 공정시장 가격이요? 이건 지금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냥 금액 산출세가 어떻게 거느냐 그러는 거예요. 합산이죠. 합산이죠. 합산이 합해서 합한 금액이 누진 맞죠? 어디가 틀렸어? 전국이 틀렸어. 전국이. 얘는 전국이 나오면 안 돼요. 국세나 전국 얘는 시, 군 이렇게 나와 있어. 시군 내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이고 제가 할 때 그랬죠. 별도와 종합은 합산하거든요. 그죠? 얘는 재산세도 합산하고 종부세도 합산해요. 둘이 공통상인데 차이점이 뭐다? 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합산하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전국 합산. 이유 불문하고 지방세 파트에서 국내, 전국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가 되니까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죠. 5번 재산세 물납 가능하죠? 1000만 원 초과 그죠? 뭘로? 관할구역 안의 소재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되는데 그 물납 부동산 가격 평가는 뭘 가지고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이다. 이때 시가는 뭘 말한다? 광어살 때 기록 시가 아니라 했죠? 얘는 뭐라 했어요? 시가 표준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거기 예외가 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전 6개월 요 기간 동안에 객관적으로 가격이 입증되는 게 있으면 예를 들면 공매를 받았다든가 공매 가격이 있다든가 감정평가를 받았다 이런 객관적으로 금액 입증되는 게 있으면 얘를 시가로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이렇게 시가로 보는 게 2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 질문이 다만 과세 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 기준 현재까지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을 당해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그 보상 또는 공매가액 감정이 어쩌고저쩌고 이걸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근데 2개 이상이 뭐라고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걸 시가로 본다. 물납 얘기는 작년에 단독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항만 나오겠죠. 다음에 4번입니다. 전국 조심해야 돼요.
10번.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이 틀린 것. 자, 종부세 원칙이 과세 방법이 뭐예요? 정부 부가가세 그러죠. 원칙이 정부 부가가세 그래요. 정부 부가가세.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고지서가 나온 얘기죠, 고지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때 안은 뭐가 나와요? 가산금이 나오죠, 가산금. 이 원칙이니까. 예배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날짜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죠? 이때 이거 안 하면 가산세, 즉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뭐는 나올 수도 있다, 과소는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일본은 지금 틀렸죠? 왜요? 무신고 가산, 맞군요. 그죠? 맞는 거죠. 내가 정신없네. 무신고 가산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 될 수 있고. 2번이 틀렸네요. 세부 남은 100분의 150. 주택 예외 없고. 누구만 있고? 재산세가 주택 예외가 있죠. 다 100분의 150이에요. 근데 재산세는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그 누구 얘기라고요? 재산세. 그러니까 종부세는 많이 틀린다 했죠, 이거. 그죠? 종부세는 조심해야 돼요. 3억 그리고 105 맞고 이러면 안 돼요. 3번 종합부동산세 과표계산 시 문화재주택의 경우 합산해서 배제되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문화재주택과 합산 배제 순간 임대주택은 합산해서 배제되고 숫자에서도 빠진다. 그랬고. 4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각각 별도 세제됩니다. 자, 혼인은 5년, 동거봉양은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5번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주택 이들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합산 배제 주택이 들어가죠. 만약에 여러분이 합산 배제 주택을 갖고 계시면 나 이거 있으니까 이거 빼고 해달라고 합산 배제 주택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신고. 그 신고를 언제 할까요? 합산 배제 주택 신고는 언제 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구한테?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 배제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번 달 안에 뭘 해줘야 돼? 원주 세무서에다가 나 이거 있으니까 얘는 종부세 대상에 제외되는 거 이런 거 있다라고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기간이 언제라고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정답 20번에 그린 거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2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21번 다음은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자, 재산세, 종부세, 과세의 기준을 둘 다 언제예요? 6월 1일이고 2번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항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반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는 안 되고 얘는 맞죠? 그렇죠. 3번 종합아산 대상 토지의 공시가가 10억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 종부세 모두 100분의 150이다. 맞죠? 네. 토지, 주택이 아니니까 100분의 150 금액 관계 없고. 그죠? 4번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상 주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의와 과세 범위는 동일하다. 정의는 같죠. 근데 과세 범위는 다르다. 과세 범위는 다르죠. 왜냐면 일단 토지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분리별도 종합이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분리는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범위는 다르고 정의는 같고. 그죠? 답은 4번이 틀렸네요. 5번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어떻게 하고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우리 세법에 그래서 합산은 다 개인별 합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 숫자 계산할 때만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 나오고 나머지는 합산 나오면 무조건 개인별 합산이다. 그거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이 4번이 틀린 거네요. 그죠? 그 다음 20은 양도세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 자, 거주자, 비거주자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거주자가 나오고 비거주자가 나오면 기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또는 일과세 기간 중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수를 둔 자, 얘는 그게 아닌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다? 얘는 국내 국외자산에서 납세 의무가 있고 얘는 국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국내가 아니라 국내. 그죠? 치킨. 자, 그럼 이거 나오면 조심할 게 뭐 있어요? 국외자산 나오면 주소만 있으면 안 되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자산 나오면 항상 이 기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5년 안 지나면 납세 의무가 없다. 그죠? 1번은 지금 뭐예요?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서 양도세 납세 의무 있죠. 그죠? 틀렸잖아. 왜? 국외에는 누구만? 거주자나. 얘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만 세금을 내는 거지. 걔가 지네 나라 할리우드에 있는, 그죠? LA에 있는 건물 파는데 톰 크루즈가 파는데 우리나라 세금 낼 리가 없겠죠. 그죠? 1번 틀렸고. 2번은 양도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는 조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과세 그렇죠. 분류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는 거죠. 3번 양도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법률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양도세 기본 개념이 등기등록과 관계없이가 기본 개념이죠. 4번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주소등록 거소를 둔 경우는 국외에 있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양도세 납세의무를 지죠. 몇 년 지났으니까? 5년 지났으니까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정답 1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개념만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이 거주자, 이거 가지고 뭐 거주자가 국외자산, 뭐 비거주자가 뭐 국내산 막 이렇게 가지고 뭐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이거죠. 국외자산. 몇 년? 5년. 요거를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양도 얘기인데, 작년에 출제됐다 그랬죠? 그냥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어차피 작년에 나와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라 했어요? 유상이었죠, 유상. 그죠? 유상. 자, 1번. 양도담보 형식에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 담보사유 소멸로 인하여 환원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담보는 양도 맞죠? 그죠? 근데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근데 담보사유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양도담보를 했는데 담보사유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빚을 갚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내 거 원위치해야 되죠? 그건 양도가 아니라는 거지. 왜? 주고받는 게 그냥 원래 담보사 소멸로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고. 2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지분 변동 없습니다.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3번 토지 지적 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토지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물론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더 나와야 되지만 어쨌든 지적 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교환은 양도가 아니죠. 원래 교환은 대표적인 양도입니다. 근데 지적 경계선 변경은 내 의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담보증이요. 뭐 요거는 뭐 부담보증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부담보증. 이번에 했어요. 갑이 을에게 뭐래죠? 부담부 증여를 해줘. 그죠? 10억짜리인데 여기에 저당권 3억 설정되어 있는 걸 부담부 증여한다. 그럼 양도세 이건 뭘로 본다 했죠? 얘는 채무부담부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부담부, 이게 부담부 증여죠. 그죠? 이때 얘 취득세 된다 했죠? 얘는 어떻게 낸다 했어요? 취득세를. 채무부담부 주는 애가 유상 이전이니까 받는 애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주는 애가 증여니까 받는 애도 공짜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이때 얘네 둘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면 전체를 뭘로 봐? 증여로 보니까 얘도 나중에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 얘기죠. 그 지금 4번에 부담보증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정을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 가액 중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의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 여기까지는 맞는데 가로 안에 배우자 직계준비수건의 부담부증여 포함. 이거 틀린 거죠. 땡. 이건 아니고 재미 그래야죠.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5번 이혼할 때 뭐하면 재산분할 청구로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그냥 주면 양도. 근데 뭘 하면 재산분할로 주게 되면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이 4번이 틀렸네요. 또 추석 세고 왔으니까 또 이혼 많이 하겠네. 또 그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생각만 바꾸면 별 얘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죠? 그 별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결국 이혼하게 돼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막 그 있어요 미묘한 게 그죠? 집사람도 막 하다가 음식하다가 막 여기 또 막 뒤고 막 하고 막
여동생이 또 도와준다 하다가 뭐 어떡하다 또 해가지고 덜렁거리다 휙 해가지고 여기 막 뒤지. 또 다 했는데 누나가 또 늦게 와가지고 뭐,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산소 갔다 와가지고 성묘 갔다 오자마자 앉았는데 누나 그때 온 거야. 그러니까 또 배고프다고 하니까 또 그 앉자마자 오자마자 막 박차니까 막 짜증이 막, 그죠? 쉴 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승질 나는 거지. 그죠? 제가 나서서 막 하려다가 또 나서면 일 커질까봐. 내가 막 속으로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누나 챙겨먹어.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못 참았어요. 그 왜, 그 한 번 나서면 남자들은 가슴 안 나서야 돼요. 나서면 일 커져. 나서면 거긴 넘어가.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죽는 거야. 뒤에서 시부리 당하지. 끌려가가지고. 한 번 누나하고 내가 뭐 편들었다가 한 번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운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불려나가 새벽 3시까지 시부리 당했어. 술 먹으면서. 그죠? 골치 아파요. 그죠? 그 얘기 있어요. 묘한 게 있어요. 잘해야 돼요. 그 남자가 잘해야 되는데. 그죠?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내 말이 맞다니까. 추석 때는 각자 자기 집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 법을 해가지고 추석 때는 각자 자기 집으로. 그죠? 집사람은 처갓집으로, 나는 우리 집으로. 제가 볼 때 그게 최고 좋아요. 싸울 일 없고. 왜냐면 형제들도 만나기 힘들거든요. 딱 좋잖아요. 그죠? 각자 자기 집으로. 얼마나 좋아. 우리 식구끼리 안 싸우잖아. 절대로. 그죠? 그게 딱 좋다니까. 뭐 처갓집, 뭐 시댁할 거 없이 그냥 각자 자기 집. 전 그게 최고예요. 전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싸울 일 진짜 없거든요. 생전. 그 갈 때 오히려 더 편하게 자기 집에 편하게 또 올 수 있잖아요.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그죠? 제가 우리 집 있으면 제가 아들인데 와이프 있으면 집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명절 때 가면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제가 와이프 우리 식구만 있으면 저도 뭘 해야 돼요. 왜? 나만 앉아서 남자라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럼 같이 뭘 하겠죠. 그렇다고 불만 있진 않잖아요. 안 하면 여동생이 나한테 오빠도 이거 해? 그러면 내가 그래 이렇게 하지. 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럼 오빠랑 먹지 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해야 돼.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없애자는 이건 말이 없애자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힘들어요. 그 명절이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매번 겪는데 매년 겪으면서도 항상 무사히 갔다 왔구나 뭐 그런 거죠. 23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비삼용 토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양도세 관련 내용도 틀린 것. 1번 실거래가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실거래가.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적용한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다 곱합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기간별 공제를 하는 거죠. 그죠? 3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넘어가면 최대 30%까지 가고 1주택자의 경우는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3번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을 공제하여 양도세 계산한다. 그죠? 비삼용 토지도 기본이 다 됩니다. 그죠? 무조건 되죠? 장기도 되고 기본공제 되고. 그 다음에 4번 예정신고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당연히 20% 내셔야 되고. 자, 5번이 틀렸는데 2년 이상 부양하면 세율 얼마예요? 비상세 2년 이상 부양하면 세율 누진이죠? 누진 세율이잖아요. 얼마? 6에서 42% 그러시면 안 되고 16에서 52%입니다. 비삼용 토지는 뭐다? 2년 이상 보유하면 여기에 6에서 42%가 아니라 플러스 10%에서 얼마? 16에서 52%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거 한 게 없는 거예요. 비삼용 토지는 전국 어디가 됐든 그냥 팔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누진으로 간다. 근데 16에서 52%로 간다. 그거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5번이 틀린 거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와 기본 공제는 설명이 틀린 거. 자, 이거 어차피 하는 거고, 이 순서 꼭 외우시라겠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양도세 과부 순서. 양도 가액에서 뭘 빼줘요? 필요 경비를 빼주면 뭐가 나오고? 양도 차익이 나오고. 그죠? 여기서 뭘 빼줘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 기본 공제. 과표. 이렇게 됐죠. 여기에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플러스 양도. 이 순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필요경비 뭐 시험에 나왔었다 했죠? 그리고 여기 실거래가를 추계조사 결정할 때 그거 기억하시면 추계조사 결정은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가 만기, 양도가액은 매가 만기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 두 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두 개는 나올 확률이 되게 많아요. 올해는 시험에 이 공제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된다. 25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1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그 공제할 때 뭐, 금방 했죠, 우리.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주택은 80% 공제받는다겠죠? 이때 누구는 안 된다? 이거는 비거주자는 안 돼요. 비거주자는 제외 이렇게 된 거죠. 이 말 뜻은 얘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되긴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돼도 8% 공제 적용 안 하고 일반 공제로 가겠다 그런 뜻이라겠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부에 나오면 얘가 공제 대상이 토지하고 뭐예요? 건물하고 또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공제가 되는 거죠. 이때 입주권란 뭘 꼭 기억해라? 얘는 항상 모든 게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오죠.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시 보유기간은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도 한다라고 나오면 땡, 틀린다. 입주권 양도일까지 그러면 안 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양도 차익도 어디까지만 구해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그리고 또 하나 뭘 기억해야 돼? 입주권 나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안 되는 경우 있죠? 미등기는 무조건 안 되고 그죠? 미등기 안 되고 그리고 뭘 기억하셔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도 받을 수 없고 국외자산 양도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은 이번에 추가된 거죠. 신설된 규정이니까 2주택 이상은 장기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은 맞고 2번 당해 연주 등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기본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땡 들었죠? 왜? 자산별로 소득별로 토, 건, 부, 기 연 250, 주식 250, 파생상품 연 250, 소득별 공채 그래도 2번 들었죠.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등기된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죠. 하지만 뭐는 된다? 기본공제는 무조건 됩니다. 미등기표는 다 되는 거죠. 4번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장기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안 되죠. 단 예외가 있죠. 가로 안에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 그러니까 미등기 우리 제외 자산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다. 그죠? 정답이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린 거죠. 기본기 발수. 각 자산별로 그러면 안 되고 소득별, 소득별. 그죠? 다음 26번 다음 중 양도세가 가세지 않는 경우는 1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부여한 남편 주택을 이혼 위자료주로 아내에게 소유권 이전해 줬대요. 자, 이혼할 때 위자료 주면 뭐라 했어요? 양도라겠죠? 자, 근데 얘는 그럼 양도 과세가 되나요? 정답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1번이죠. 왜냐면, 자, 보세요. 얘는 양도 맞아요. 왜? 부동산은 줬으니까. 근데 얘가 1세대 1주택 2년 부였잖아. 그럼 뭐예요? 비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죠. 양도는 맞지만 비과세. 그죠? 1번. 2번은요, 공유토지가 지분 교환돼서 사도 소유 지분이 변경된 경우로서 유상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지분 변동 양도죠, 양도. 그죠? 3번 부동산 동등가치로 대금 수거 시 상호 교환. 교환 양도. 4번 적법 파기 소유권 이전된 계약이 매매 계약이 당사자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 이 비슷한 얘기가 뭐 있어요? 매매 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걔는 양도가 아니다. 왜? 법적으로 무효가 된 건 양도 아니라 했죠? 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지네끼리 환원하는 건 양도다. 그죠? 이번 배우자 직계 존비수 간의 양도는 원래 무조건 뭘로 봐? 증여인데 명백히 입증됐죠. 그럼 입증되면 양도겠죠. 입증됐잖아요. 그죠?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이 구분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양도세가発生되는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비과세액인데 틀린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이게 참 제가 입주권 얘기를 전화가지고 조합 입주권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양도를 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 무슨 얘기냐면 입주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얘가 그 우리가 말하는 입주권이 뭘 말한다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철거하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입주권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철거하고 입주권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죠? 그 상태에서 얘가 이제 나중에 얘가 관리 처분계인가 떨어지고 나면 뭘로 바뀌어요? 입주권으로 전환되잖아요. 철거하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팔면 이걸 양도하면 이런 얘기인데 근데요. 얘가 지금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 입주권. 이걸 팔았어. 근데 얘가 이때 뭘 갖고 있었어?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 관리처분계인가 떨어지기 전까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부에서 뭐 했어? 비과세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철거가 된 거예요. 입주권으로 바뀌었어. 그럼 얘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얘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과세권 충족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충족을 해야 돼요? 관리처분인가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 상태는 얘가 아직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얘가 부동산 상태잖아요. 그럼 얘가 이대로 팔았으면 얘는 뭘 받았겠어? 1세대 1주택 2년 부에서 비과세가 됐었겠죠. 그러니까 요때 비과세권 충족했으면 너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왜 우리가 그 관리 입주권을 왜 장기보유 특별공개 해주냐면 장기보유를 어디까지만 해줘요? 여기까지만 해주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원래 입주권은 장기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동산만 해주거든요. 근데 얘가 요때까지는 부동산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때 만약 팔았으면 장기보유를 받았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주더라도 여기까지 해줘야 돼.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얘가 주택을 가지고 얘가 1세대 1주택 2년 부였어. 그럼 뭐야? 비과세 대상인 거죠.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비과세 대상이니까 이때 입주권을 팔아도 얘는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여기까지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냥 참고로 보시고. 2번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다가구 주택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나와요? 재산세도 나오고 어디 나와? 양도세 나오죠. 얘는 뭐라고 나와요? 지금 얘기한 대로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맞잖아요. 얘는 각각 구분된, 그죠? 각각을 주택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1번, 2번도 맞는 얘기네요. 3번,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3번이 틀렸어요. 공사기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소실 등 이런 게 있고 정비법상 그죠?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나오면 뭐라 했어요? 멸실된 주택과 멸실하고 다시 이걸 완공해서 1년 부여하고 얘가 1년 부였어요. 그리고 멸실하고 다시 지었죠? 공사기간 1년 들어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라고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뭐가 안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정비법상 재건축은 공사기간이 포함이 돼요. 시험문처로 나오는 게 뭐야? 이겁니다.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뭐라고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통산해줘야 되죠. 왜? 얘가 이걸 팔고 산 게 아니라 여기다 다시 진 거니까 포함을 시켜주겠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공사기간이 포함이 안 됩니다. 답이 3번이 틀렸죠. 3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소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공유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걸 가불이 공유했다 했을 때 이게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그죠? 자, 공동소유일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지분에 따라 이거 말했었죠?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숫자. 공동소 주택수 계산하는 게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뭐? 양도세 나오고 또 하나 어디? 부동산 임대소득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양도세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지분이 제일 많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공동소유 갖고 있어. 이거 팔아. 그러면 양도세는 각각 1주택 소유한 걸 봐요. 근데 이걸 임대를 했어. 그죠?
그럼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럼 누구 주택을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본다.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미미한 차이가. 그래서 그걸 좀 잘 구분하시고. 4번은 그러니까 공동소유니까 어떻게 양도세니까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걸 본다. 그러시면 되겠죠?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한 후 종전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대지로 양도하는 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제가 말했죠? 주택은 양도세는 다른 건 안 봐요. 과거의 주택이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를 현재는 왜요? 나대지래. 그러면 비과세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양도를 현재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또 이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장기와 기본공제 내용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8번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부동산 임대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일단 얘가 나오면 얘가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나올 말 교재에 있는 건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시험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비과세죠. 저희 비과세.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뭐 1주택인들 하면 되죠. 어차피 1주택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전답 하나 있어서 전답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논밭. 근데 걔는 시험이 거의 안 나오죠. 전답을 작물 생산 용도로 쓰게 되면 비과세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1주택 하나. 근데 누군 안 돼? 고가주택 안 되고, 그리고 외국의 주택 무조건 안 돼요. 이때 고가주택 뭘 말한다? 9억을 초과주택. 고가주택 두 군데 있어요. 우리 세법에 고가주택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어디? 양도세하고 얘하고. 둘 다 9억 초과. 차이점 뭐예요? 얘는 기준시가. 양도세는 실거래가. 공시가격 9억 초과. 그럼 9억 초과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얘가 숫자 관계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 그렇죠? 2천만 원 이하면 올해 말까지 비과세. 여기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다가 얘가 그러면 중요한 게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요?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니까. 그죠? 숫자 계산하는 게 나오죠. 다가구는 1주택으로 봅니다. 물론 구분 등기됐으면 각각을 보겠죠. 그리고 뭐 공동소유면 아까 뭐였어요? 가불이 6대 4로 돼 있다. 그럼 뭐?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이들이 협의해서 여기서 나는 소득 어떻게 한다고? 나눠 갖지 않고 한 명의 소득으로 기속을 시키기로 협의했다. 월세 500 나오는 걸 갑이 세금을 다 내기로 했어. 그러면 전부 다 가부주택으로 보겠죠. 그죠? 그게 예외적인 거고. 그리고 부부 합산. 남편 앞으로 집이 아파트 하나 있는데 이번에 부인 앞으로 원룸 하나 임대했다? 그럼 숫자 계산할 때 부부 합산이니까 몇 주택? 2주택이에요. 비과세 안 되는. 유기 합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건 이거죠. 보죠. 전세.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요, 머릿속에 전세금이나 보증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이 나왔는데 3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고가 주택 있는 거 따질 것도 없는 거야. 무조건 3주택 아니면 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니고 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 이거죠. 뭐 3주택인데 전세금을 받고 3주택 보증금 합계가 뭐 2억 원인 경우 간주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2억 아니고 3억까지 났네요. 뭐 초과분만 내면 초과분만 세금을 해요. 그럼 만약에 초과되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얘가 과표가 초과된 2억 원 초과됐죠. 그럼 여기다가 60% 곱하고 여기다 법정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얘가 임대료가 아니죠. 근데 임대료로 뭐해서 간주해서 해서 간주 임대료 그래요. 이만큼을 임대료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 여기서 주택수 계산할 때 뭐 있다요? 기준시가 3억 이하고 엔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껴있으면 얘는 뭐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올해 말고. 자, 이거 내용이 또 뭐 내년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얘기예요? 만약에 집이 세 채인데 전세보증 5억 원이에요. 세 개가. 근데 하나가 요 집이야. 그러니까 숫자에서 빠져. 그럼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2주택자.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질문받는 게 이거라 했죠? 그래서
기준시가가 10억이래. 이렇게 나왔어요. 1주택인데. 근데 문제 기출문제 2번 나왔어요. 이 똑같은 게. 하나는 임대라고 나왔고, 하나는 전세금이라고 나왔어요. 둘 다 10억이에요. 고가주택. 자, 얘 과세한다, 안 한다? 고가주택이잖아. 해줘. 얘는 안 해. 둘 다 10억이야. 고가주택이야. 그럼 얘는 둘 다 10억인데 얘는 하고 얘는 안 해. 왜? 얘는 임대고 얘는 뭐야? 전세. 전세는 몇 주택? 3주택 이상이어야 된다니까. 이 질문 저한테 질문 제가 많이 받았잖아요. 올해도 몇 번 받았다니까. 매년 똑같아요. 왜? 같은 얘기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아니, 둘 다 10억인데 왜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왜 그러냐고. 똑같은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가 안 되는 건데 얘는 과세한다, 얘는 안 된다. 얘는 맞고 왜 틀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내용이 뭐야? 얘는 이거고 얘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구분 못 하시면 문제를 틀리신 거지. 매번 나오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그죠? 자, 그래서 그 28번에 틀린 거 그랬죠? 1번.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안 되고. 2번.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율 현재 기준시가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랬고. 3번. 3주택 가로 안에 기준시가 3억 이하고 전용 60 이하 주택은 주택수 제외하고 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2억 원인 경우 소유한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2억인 경우 총수익 계산이 받 땡. 틀렸죠? 이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리고 없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대로. 3억 그래도 안 되죠? 3억 초과. 답이 3번이 틀렸어요. 4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임대수도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죠? 그리고 5번.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맞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소득은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라겠죠? 얘는 문제 한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29번은 이제 거기 거기서 이모 씨가 이수집을 양도한 등기된 사업용 토지다. 토지 양도에 함대임도 틀린 것 같아요. 양도 차익은 1억이다. 맞나요? 네. 더 깊게 하는 거죠? 실제 양도가 4억이고 실질적 2억 8천인데 기타 필요금 2억 2천만 원이 이거 두 개 합해서 3억 빼면 1억. 양도 차익 1억. 장기부의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의 10%를 적용한다. 안 돼요. 안 되지. 얘가 만약에 맞으면 3번도 틀린 게 되는 거죠. 5번도 틀리게 되고. 순서 입각해서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3번이 1억이라는 얘기는 결국 장기 보유가 이것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얘기죠. 2번이 틀렸어요. 왜? 3년이 안 됐어. 그러니까 결국 얘가 1억인데 얘가 안 되니까 소득 금액도 1억이 되는 거고 기본공제 250 받으니까 과세 표준을 9,750. 이거 그냥 순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계산 순서. 이거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다 했잖아요. 가표를 구하세요. 순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장기부에는 안 됩니다. 그죠? 세율은 여기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왜? 주택은 1년 넘어가면 누진세율로 간다. 그죠? 주동재산 이런 게 없죠. 잡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거기 양도차익 보시면 되고. 정답은 2번이 틀렸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마지막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양도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국내 거주자가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의 계산 시를 통산한다. 틀렸죠? 왜? 토, 건, 부, 기. 그룹별, 소득별로 갑니다. 그죠? 이거 없어요. 그런 거? 틀렸고. 2번,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나 과소신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만능 지문이에요, 이거. 50% 경감. 요래 신설규정이라 했잖아요, 요래. 개정사항, 신설규정. 그러니까 무신고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정신고 기한 있죠. 토건부기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뭐 반기로 가고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것은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죠. 자, 그런데 얘가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뭘 했어? 과소신고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얘가 확정신고 기간에 뭐 하면 돼? 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를 해서 수정해서 신고를 했다는 거지. 무신고는 신고를 하면 되고 과소신고는 신고를 한 거죠. 그럼 걔는 뭐를 해?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부과된 이 무신고와 과소신고가 둘 다 몇 분의 이거에 얼마? 100분의 50을 뭐 한다? 경감한다.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신설 규정이니까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50% 깎아준다 했죠. 그쵸?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정답 2번이죠. 3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대지 건물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 각각 소유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왜요? 이게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됐다는 거잖아. 그럼 이익하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니까 원래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데 얘가 뭐면 동일 세대원일 때만 전체를 1주택으로 보고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뭐 한다? 각각. 토지는 1주택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를 때는 얘네 둘이 동일 세대원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그 주택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당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이게 좀 문제가 어렵죠. 답은 3번, 2번인데 얘가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비거주자가 그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집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만 통산을 해줍니다. 전체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얘가 그 집을 3년을 보유했는데 그 집에 안 살고 전세 주고 다른 집에 살다가 거주자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걔는 통산을 안 해준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미치고 얘기했잖아요. 일반 부산에 미치고가 집 사가지고 앞집에 사람들이랑 눈 맞아서 결혼했는데 근데 그 아파트가 물이 안 좋아가지고 3년 살고 있었는데 물이 안 좋아. 그래서 거기 전세 주고 다른 아파트 가서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랑 눈 맞아 결혼하면 주소가 생긴 거죠? 그리고 팔면 통산 안 해줘. 왜? 거주 기간 중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거 틀린 거죠. 5번은 뭐예요? 결정 경영 얘기죠? 결정. 여러분 그 뭐지? 개정사항 제가 써준 준 거 그거 읽어보세요 좀. 시험 보러 갈 때만 읽어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일 기본 그게 제일 영순이니까 그거 읽어가지고 나온 거 나오면 지문 나오면 어디 나오든 그걸 틀리면 안 되는데 그게 나왔는데도 그걸 못 맞추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게 영순이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 걔는 언제 가서 읽으려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 읽어봐. 그리고 시험 보는 날 당일날 가져가려고 봤는데 어딘데 없지. 못 찾지. 마음은 급하고 찾으려는 시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참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그죠? 걔는 그 하라고 죽으라 나눠줬더니 그걸 또 그죠? 결정, 경정. 둘 다 누가 한다고요? 세무서장이 한다겠죠? 결정, 경정. 그죠? 근데 결정은 뭐래요? 내가 뭘 안 했어? 신고를 안 했어. 경정은 뭐라고요?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그래서 뭐 내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 내용에 탈로 빠뜨렸거나 오류가 생겼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다시 고쳐 부과한다. 그럼 뭐라고 한다? 경정. 용어 바뀌면 안 됩니다. 5년 전에 다운계약서 쓰고 걸렸어. 그럼 뭐 한다 했어요? 결정한다, 경정한다. 5년 전에 다운계약서 양도서 다운 쓴 게 이번에 걸렸어. 결정해요, 경정해요? 그거 지금 개정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대답 못하면. 5년 전에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했는데 다운 썼다는 거 신고했다는 거죠? 다운해서. 근데 이번에 걸렸어. 그럼 뭐해? 경정하지, 경정. 그럼 결정 경정하고 나서 얘를 징수한다겠죠? 얘는 며칠 안에 거든? 30일. 이 비슷한 얘기 나와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신고하고 뭐 했어? 세금을 안 냈어. 그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 이런 거 통지해줍니다. 미리. 그죠? 미리 통지해준다 했죠? 막 갑자기 세금을 내라가 아니라 너 이번에 걸렸다. 5년 전에 신고한 거, 안 한 거 걸렸으니까 곧 세금 나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30일 안에 징수한다. 결정, 경정, 30일.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그건 뭐야?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돈을 안 내면 그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이 그럼 두 개인가요? 5번도 맞는데? 그죠? 그러네요. 그러네. 2번 예정신고기에는 무신고, 하수용, 확정기간 신고 또 시행령 무신고 또 하수용 그거 이것도 맞아요. 그 답이 제가 이거를 수정하면서 이 개정상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답이 두 개가 됐네. 그러네요. 2번하고 5번이 맞네. 그죠? 2번은 30번 두 개, 정답이 두 개네요. 그죠? 시험 보러 갈 때 하나만 써야 돼요. 실제 시험 볼 때 하나만 써야 돼요. 지금은 두 개 고르시면 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 더 남았죠, 두 번.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남았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시간은 많아요, 아직도. 그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